안녕하세요. 화려추몽입니다. 역사 속에서 고대 이집트는 고대 이집트인이라 불리던 민족 집단이 통일국가를 설립하고 기원전 30년경 로마 공화정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약 3000년 동안 나일강 유역에서 정치적 패권을 차지했던 고대 국가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는 고대 이집트인이라 불리던 민족 집단이 3000년 동안 계속해서 패권을 행사했느냐고 묻는다면 역사는 그것 또한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여러 차례 이민족 국가가 설립되어 지배력을 행사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이민족 집단은 레반트 지역 출신의 힉소스 왕조, 리비아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고대 리비아인 왕조, 현대 수단 지역을 근거로 하는 누비아인 왕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근거로 하는 아시리아인 왕조, 이란 지역 출신의 페르시아인 왕조, 그리고 고대 그리스 출신의 마케도니아인 왕조 등 최소 6개의 이민족 왕조가 고대 이집트라는 고대 국가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즉 고대 이집트의 역사란 고대 이집트인을 포함하여 여러 이민족 국가의 역사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고대 이집트사는 이렇게 다양한 민족 집단이 복잡하게 얽혀 나일강 유역의 패권을 차지했는데 이러한 다양한 정치 세력을 한 묶음으로 퉁쳐서 고대 이집트라는 단어 안에 싹 몰아넣었을까요? 또한 초기 왕조부터 제32왕조까지 분류된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왕조의 기준인 왕가에 속하는 통치자의 혈통이 다스리는 시대와 과연 부합할까요? 오늘은 고대 이집트의 역사가 꼬인 이유란 제목으로 위 문제를 조심스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고대 이집트 역사의 대부분은 프톨레마이우스 왕조 시절 기록되었다고 알려진 마네토의 고대 이집트의 역사란 기록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마네토는 고대 이집트 통치자와 통치 기록을 신과 반신으로 나열하는 신화시대부터 페르시아 정권인 아케메네스 왕조 시절까지 3000년 동안의 역사를 총 31개의 왕조로 구분하여 각 왕조 시대의 파라오와 그 통치 이력을 상형문자가 아닌 고대 그리스 문자로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왕조, 2왕조, 3왕조 등의 구분법을 처음 만든 사람이 마네토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재미있는 사실은 고대 이집트 귀족사회는 그들을 지배했던 이민족 중 하나인 아케메네스 왕조의 지배는 극단적으로 싫어했으나 고대 그리스인 계열의 알렉산드로스가 아케메네스 왕조의 다리우스군을 패배시키고 이집트를 보급기지 겸 식량 창고로 이용하기 위해 침공하자 그들을 해방군으로 인식하고 적극 환영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를 침공한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32년에 최초의 마케도니아 왕조인 아르게스 왕조를 설립하고 정복전쟁을 계속하다가 기원전 323년 사망합니다. 그의 사후 이집트는 알렉산드로스의 부하장군 중 하나인 프톨레마이우스가 계승하여 왕조 시대를 열었는데 이때부터 고대 이집트는 그리스 문화에 빠르게 물들기 시작하며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그리스화됩니다. 마네토의 고대 이집트사는 이때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대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로마 제국 시절 카톨릭 사제이며 역사가인 요세비우스와 아프리카누스가 이 기록을 인용하여 마네토의 기록 복사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두 카톨릭 사제에 의해 인용된 마네토의 고대 이집트의 역사는 카톨릭 세계관에 사로잡힌 유럽인들에게 정설로 받아들여졌으며 고대 이집트어나 상형문자는 완전히 소멸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잊혀졌던 상형문자는 1799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때 발견된 로제타석을 통해 해독의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프랑스 언어학자인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에 의해 해독이 가능하게 되어 역사 속에 상형문자 기록이 재등장하게 됩니다. 발견은 되었지만 해독이 불가능했던 고대 이집트 통치자의 이력이 기록된 상형문자 유물이 빛을 보게 된 것인데 현대까지 알려진 그 유물은 총 10개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살펴보면 첫 번째, 가장 초기인 제1왕조 때 만들어졌으며 고대 이집트 파라오인 베네피람에서 발견된 상형문자 유물. 두 번째, 제5왕조 때 만들어진 파라오의 목록 중 일부만이 살아남아 팔레르모 스톤으로 알려진 석판의 일부. 세 번째는 제6왕조 때 만들어졌으며 왕가의 무덤 지역인 기자 피라밋 발굴 시 함께 발견된 유물. 네 번째, 제6왕조 때 만들어졌으며 왕가의 무덤 지역인 사카라 피라밋에서 발견된
사우스 사카라 파라오의 목록. 다섯 번째, 제18왕조 때 만들어졌으며 현재 룩소르에 있는 카르나크 신전 후 벽면에 부조되어 있는 카르나크 파라오 목록. 여섯 번째는 제19왕조 때 만들어진 현재 아비도스에 있는 세티 사원의 벽에 남아있는 부조 기록으로 손상된 곳이 없이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제19왕조 람세스 2세 제위 때 만들어졌으며 람세스 2세의 기념사원 벽에 부조된 파라오 목록. 여덟 번째는 제19왕조 람세스 2세 제위 시 왕실 기념물에 대한 작업 감독자의 무덤에서 발견된 사카라 파라오 목록. 아홉 번째는 제19왕조 때 만들어진 파피루스 두루마리로 룩소르에서 발견되었는데 앞면에는 납세 기록이, 뒷면에는 통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열 번째는 제20왕조 때 만들어진 람세스 3세의 기념사원인 메디넷 하브의 벽면에 기록된 부조로 메디넷 파라오 목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10개의 상형문자 유물들은 대부분 해독이 되었는데 해독이 완료된 상형문자 기록과 고대 이집사의 정설로 알려진 마네토의 기록이 잘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네토가 기록했다고 알려진 고대 이집트 역사에 대해 물음표가 하나둘 찍히게 되는데요. 특히 왕조를 구분할 때 어떠한 기준을 사용하여 분류하였는지가 불확실하여 같은 혈통의 왕가인데도 다른 왕조로 분류했다거나 마네토의 기록에 등장하는 통치자가 고대 이집트인이 바라보는 파라오의 권능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도출되었으며 실제로 상형문자 기록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3000년이 넘는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이민족인 마네토가 과거 어떠한 기록을 기초자료로 하였으며 기록을 남긴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기록의 연장이라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상형문자로 기록된 당대의 문서가 존재함에도 이민족의 기록인 고대 그리스 문자와 라틴 문자의 기록을 정설로 받아들이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마네토가 당시 고대 이집트인의 관점과는 다를지라도 서양 역사의 대북적인 헤로도투스가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과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며 이는 서양 역사학자들의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기준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현재도 폭넓게 마네토가 분류한 왕조 분류법은 여기저기서 인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대의 고대 이집트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마네토의 기록과 해독된 상형문자 유물과 유적의 비교를 통해 부분적으로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세계 역사를 주도해온 서양 역사학자들에 의해 정립된 고대 이집트사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역사는 늘 진실을 원하지만 기록 속에 숨어있는 진실까지 찾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